안녕하세요.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 유튜브 방송 4회째 진행하고 있는 인천의 오뚜기 홍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많이 힘들었죠. 폭염에다가 또 폭우에다가 이제 여름이 끝물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련을 주었던 장마도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끝물인 여름이 더 이상 힘든 거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원해 봅니다. 올여름 시련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의 빠른 치유 또 기원하고요. 오늘은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변화된 상황을 얘기하고 또 타격받은 사람들의 얘기도 담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얘기를 담고자 합니다. 마침 이즈음에 우리 정부에서도 청년기본법을 이렇게 제정하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청년의 날도 제정을 했어요. 매년 그 9월 달에 세 번째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좀 이제 깊이고 좀 하고 싶은 일들을 제대로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돼야 된다 하는 심각성이 한편으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8월 5일 이 청년기본법이 이제 시행됐다 하고 발표하는 날 대통령께서도 격려의 말씀, 축하의 말씀을 SNS에 올렸는데 이런 말씀하셨죠. 청년들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 청년기본법은 그동안 청년들이 스스로 이겨나왔던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그동안 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있었지만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점들이 있고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서 이겨나갔듯이 그렇게 좀 이겨나가기를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이 이 와중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믿음 가지고 오늘 청년 일자리 어려운 중에서도 특히나 코로나19를 대응해 가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있는 멋진 청년 신혜림 씨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일상을 여는데 확신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늘 용기를 주시는 우리 박병상 박사님도 이제 오늘 함께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침 이 공간이 클림이라고 하는 우리 신혜림 대표가 청년 사업으로 식품 제작소라고 하죠. 2년 전부터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공간, 꿈과 앞으로의 비전이 아주 한껏 담겨 있는 이 공간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림 대표 신혜림 씨를 잠깐 소개할게요. 나이는 청년에 속하고요. 예, 청년답죠. 예. 그리고 이 청년으로서 사업을 시작한 건 2011년? 15년. 동네 공원에서부터 칵테일 만들어서 하는 일종의 노점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평의 지하상가에서 작은 공간, 청년 사업 공간으로 또 일하시다가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사례 발표 많이 또 하러 다니셨고 그렇게 해서 전파했죠. 많이 이 청년들이 용기 갖고 희망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례로 본인이 직접 말씀 많이 나누고 전하고 그런 중에 지금 2년 전부터는 그냥 칵테일을 혼합해서 만드는 서비스 사업이 아니라 그것을 온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문하면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비대면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창업을 하시고 잘 버티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은 벌써 감이 오시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말씀 우리 신혜림 대표한테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코로나 지금 이 어려운 이 와중에서도 어떻게 또
비전 갖고 있는지요? 네, 저는 원래 과학을 전공한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회식 자리에서 칵테일 한 잔을 먹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맛이 있을 수 있을까에 빠져서 이거면 좀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최고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무작정 32만 원을 들고 노점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전 교장님께서 이제 있었던 부평구청에서 조그만한 시장 지하상가 안에서 청년한테 이제 너 그러면 할 수 있겠어? 그럼 내가 공간 한번 제공해 줄게. 그리고 너 32만 원밖에 없지? 내가 200만 원 더 줄 테니까 재료 좀 넉넉하게 사서 한번 조금 해봐봐 했던 기회가 이제 그게 첫 저희의 단추가 돼서 그때는 이제 아마 오셨을 때 15년도쯤에 저희 매장 3평 남짓한 곳에 오셨을 때는 이제 막 사람들도 있고 번잡스럽게 하면서 그랬죠. 지나가는 분들한테 네네 저희가 이렇게 막 멋지게 쉐이킹하는 모습을 보셨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그 조그만한 공간 안에서 이제 교육을 했고요. 칵테일이랑 이제 카페 음료들을 만드는 교육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파티나 이럴 때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는 케이터링 사업을 같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판매, 서비스까지 이제 골고루 이제 갖췄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전부터 이제 저희는 저희의 조금 이런 뭐 에이드 만드는 능력을 좀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교육 활동을 이제 다방면으로 했는데 너무 먼 곳에서도 교육을 해줘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화상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일종의 벌써 네네. 비대면 교육도 네. 시작하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거의 매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원래 서비스직에서 판매나 아니 제조나 이런 집에 있는 고객들한테 도달하기까지는 이 비대면이라는 플랫폼을 거쳐서 저희가 가야 하는데 그 과정 안에는 이제 수많은 마케팅이나 뭐 이런 점들이 전부 다르더라고요. 일단 대면했던 상황이랑 많이 달라져서 저희 시스템을 바꾸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하시던 분들은 아쉽게도 저희가 유급 휴가로 저희 잠깐 시스템 만들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번에 누지 정책 때문에 이제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지원받으면서 일자리를 또 한번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는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일을 벌여왔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선 더 탄탄하게 이런 변화된 부분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좀 끝나고 나서는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 여러 기구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만드시느라고 애쓴 그런 소개를 조금 뭐 더 듣기로 하고요. 우리 박병상 박사님께서 이런 청년들의 열정을 보면서 또 청년들이 이렇게 펼치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 재벌의 신화가 아닌 이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나갈 분들이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창업하는 청년들을 보면 눈을 보는데요. 예. 행복한지 아닌지. 행복하면 그 다음에 뭐 성공과 실패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행복을 위해서 나중에 뭐 아까 최고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꼭 최고가 아니어도 좋아요. 뭐 여러 사람들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뭐 즐거움을 느낀다면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게 뭐 중고등학교도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른바 좋은 대학 이런 데 들어가고 좋다는 기업에 들어간 그 우선 청년들의 첫 번째 생각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다음에 내 행복을 이제 그때 뭐 개척하겠다 하고 본 친구들 고등학교 때 많거든요. 그다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류에 따라서 가다가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행복을 나중에 뭘 하겠다 보류하지 마라.
전 여기 있는 이 과자 오늘 일부러 만든 겁니다. 개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건데 뭐 시중에 파는 거하고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뭐 생긴 건 그렇죠. 맛있어요. 예, 맛있던데요. 예, 여기 이런 커피도 이것도 역시 이제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해보는 거예요. 놓고 해보고 시작하는 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은 특히 이제 대학원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요. 조금만 이게 잘못되면 이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건 뭐. 그런데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누구나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걸 지켜주고 이렇게 총장님처럼 지원해주고 실패를 얘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한번 해봐라 하는 거.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 행복은 은행에다가 딱 나중에 이제 찾겠다고 맡겨놓는 게 아니다. 지금 개척하는 거. 그럼 다양성이 나옵니다. 다양한 거, 다양한 생각들. 저는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코로나19는 다양성이 사라지고 어떤 기득권이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가까울수록 뭐 우수하지 않고 선진국이고 아니고 잘났고 못났고 이렇게 따지는 것에서 이 코로나가 공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는 말, 이건 결국 다양성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는 오지 않았듯이 이 청년들이 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또 북돋아주고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금 행복할 걸 찾으면 계속 밀어주고 그럼 시행착오, 그건 딱 그 자체가 자산인데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현장이 오니까 좀 마음이 좀 푸근했습니다. 이 물질적 가치나 공간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청년들이 즐겁게 창의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인정되는 사회가 다양성, 다양성이 그런 사회가 바로 이게 코로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고 정부에서 뭐 무슨 뉴딜이건 뭘 하더라도 또 무슨 정책을 하더라도 청년들이 그 일을 하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 또 청년한테 그렇죠? 물어봐야 되겠죠. 청년한테 물어봐야 된다. 아니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수치로서 박사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청년한테 뭐가 좋겠어? 하고 물어보는 거 말고 박사는 나중에 뭐 제안은 뭐 하고 뭐 뒷받침을 해주겠지만 청년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이런 말씀 들으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이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제 저희한테 귀 기울여 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저도 아까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말할 때 조금 저희가 주춤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재택근무 시대이고 뭐 줌 뭐 이런 다양한 곳들을 통해서 화상으로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 꼭 한 달 뒤에 이제 저희가 인건비를 받으려면 출퇴근부를 먼저 그걸 내야 하는데 재택근무자들 프리랜서 분들은 그걸 어떻게 또 저희가 증명해 줄 수 있을 거고 이제 저희는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이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고용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장소가 한 번 더 필요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말로 정책은 이제 나와줘서 저희도 한번 지원해 볼까 이렇게 마음을 들게 하는 부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걸 아직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직은 좀 올드하다라는 거를. 정책은 뭐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또 운용하는 체제는 올드하게 하면서 올드하고 볼드해서 올드하고 볼드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있던 그 습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그거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같이 찾아보자. 시행착오를 해야겠죠.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괜찮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떠한 성장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정말 성숙의 시대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것까지는 정말 이제 플랫폼의 시대고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맞는데 이제
우리 모두 다 컴퓨터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저희도 지역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음식을 잘 이제 하시는 분들, 식품 쪽에도 있는 분들, 또 다양한 분들이랑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 기업 또한 고용을 하는데 의무는 있지만 고용하기가 주저하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디지털 청년 정책만큼이나마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어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기준이, 저도 이제 그 대학교에서 보면 그 연봉 얼마 더 줄게 하는 것이 사람들 유인하는 게 됐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은근히 끌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끌리게 해서 다양한 걸 내가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는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자꾸 모으고, 뭐 실패하더라도 그냥 뭔가 같이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회는 저는 다양성이 있는 사회, 그걸 배려해주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뭐 1등이 중요한 거야, 삼성이지, 또는 뭐 이거는 이거 무슨 뭐 브랜드가 어디야, 있는 뭐 거. 이거는 아니, 노 로고라는 재밌는 책이 있어요. 그 상표를 위한 그 투쟁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개인적 가치는 확 무시되는 사회. 그것이 아닌, 정말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로고를 가지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사람 존중해 주는 거. 그래서 전 참 힘든데, 우리 사회에서 이 청년이 이런 거 한다는 거 힘들어요. 근데도 이걸 지원해 주는 분이 그래도 계시니까 이제 뭐 그런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실패하지 않고 또 잘 이겨냈고, 조금 더 이겨내면 맞아, 내가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였어 하는 사람이 녹화할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또 하다가 또 싸움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싸움하다 보면 새로운 것도 찾아요. 어떤 거 가는 거. 그래서 이런 사회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반짝반짝하고. 오늘 박 박사님도 새로운 희망의 빛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환한 느낌을 말씀하시고, 우리 저 신 대표님도 마침 그냥 뭔가 소통이 되는 느낌을 적극 받으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번에 3회차 방송에서는 신화의 붕괴 얘기했고, 이 신화가 붕괴된 자리에는 이렇게 사람 존중, 또 다양성, 뭐 함께 더불어 살기, 그리고 그 로고 중심이 아닌 노 로고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그 대안으로, 그래서 희망의 빛으로, 그리고 희망의 빛에 오늘 작은 사례, 그렇지만 귀한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또 직접 그 일을 하시는 분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 유튜브 방송 보면서 주제는 재밌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나 저 평가를 또 좀 해주셔야죠. 예. 매번 잘한다 하면서도 하고 나면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계속 노력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일상을 여는 그런 작업을, 그리고 작은 실천에도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마무리 얘기를 좀 이제 할까 합니다. 올 여름에 중국 남부에서의 큰 홍수, 또 시베리아 그 춥다고 하는 데서의 38도가 넘는 폭염, 또 뭐 일본에서 아주 그 강타된 물폭탄, 그리고 우리 또 그 장마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를 어김없이 우리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문득 작년 유엔 기후 행동 그 정상회의에서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세계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연설했던 그레타 툰베리, 청년보단 좀 어린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 생각이 다시 납니다. 제 옆에 청년과 함께 있으면서, 또 그리고 그 17살의 청소년이
그 세계 지도자를 비롯해서 기성 세대한테 크게 외치고 또 아주 냉혹한 질문을 했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돈과 세계 경제 성장만 끊임없이 추구하는 세계 지도자들, 너희들 반성해라. 우리 미래 세대가 너희를 쳐다보고 있고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이 생태계가 멸망하도록 하는 거에 너희들이 반성하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다시 한번 귀에 그리고 가슴에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또 기성 세대들이 또 정부가 또 주변에서 바로 또 그런 거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인천을 생각해 보면 2018년도 송도에서 세계의 이 기후 문제를 걱정하는 과학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 그때 기후에 관한 얘기를, 우려를 우리 인천 송도에서 했는데 그 뒤에 인천의 그런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쉬운 채 그래서 인천은 어떤 측면에선 가장 변화를 먼저 체감하고 변화를 먼저 실현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회의하고 끝났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때도 그 뒤로도 나온 얘기가 대한민국이 기후악당이라고 그 세계 시민 단체들이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19 막는 데만 하는 것이 우리가 1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악당이 아니라 세계 기후 기금이라고 하는 아주 큰 유엔의 기구가 들어와 있는 인천부터 대한민국부터 기후의 수호자, 기후 변화의 수호자 이런 걸로 선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함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후세대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재앙이 아닌 그런 세상을,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생각하면서 요만한 실천, 이 가을을 이제 맞이할 때 거기에 대한 또 대응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럴까요? 네. 비닐이랑 계속만 있어. 이렇게 그게 네, 재료들이 뭐야? 재료들이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색소라든지 예. 농축액 뭐 이런 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걸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연구도 해가면서 네. 이제 이런 거를 1차적으로 이제 저쪽에서 저희가 배합 비를 짜고 이제 불익이라고 하는 당도를 맞추고 이제 산과 연기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얘가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배합비가 맞춰서 이제 제조가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충진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척척 하면서 액을 주입을 하고 칵테일을 이제껏 아직은 대기업에서 손을 안 댄 영역인가요? 실험 라인은 하고 있는데 조그만한 키트로는 대기업에서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낙연 총리님도 만났고 그래서 식품 쪽에서는 좀 재미있게 보고 있기는 해주세요. 그래요. 이제 이런 씨앗들이랑 저희가 안에도 막 다양한 감미료와 예. 이제 다양한 이제 색소와 이제 향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풍미가 가득하고 이제 당도도 정확하고 염기도 염산도도 정확한 거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뽑아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구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예. 그래서 여기서 연구된 부분을 네네 여기에 이제 캐핑을 해 주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여기서 이제 철컥철컥 하면서 얘네 둘을 이제 결합하게 돼요. 결합을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질소를 주입을 하게 돼요. 질소는 네, 여기 어디
저 통해서 저쪽에서 네. 여기에 연결이 돼가지고 네. 질소를 주입하면 질소를 주입하면 근데 이게 우리가 보존되고 그러는 네, 건가요? 맞아요. 과자에 들어가는 이제 빵빵하게 하는 예, 예. 질소랑 똑같은 아.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외부랑 공기 노출이 안 되게끔 하고요. 그래서 얘를 뭐 물이나 소주에 타면 칵테일이 되고 에이드가 되고 차가 되는 형식의 그런 기법이고요. 그게 이제 동네 공원에서 쉐이크 하면서 지하 상가에서 네, 네. 하던 것들의 이 계속적인 네, 네. 발전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직접 제작해서 네네. 주문 제작해가지고. 그래서 기억. 영업 신고도 내고 또 사업자 등록증도 이제 네, 정식 네. 내서 네. 주식회사로 맞아요. 운영하고 지금은 비록 우리 신 대표님과 뭐 불과 몇 네, 사람 안 5명 되지만 있었는데, 5명 네. 예, 하지만 좀 이런 간축이 돼서 예. 3명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꿈을 계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보호가 되고 아유, 보장이 감사합니다.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